수나라와 당나라. 예로부터 중국인은 자부심이 강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은 오랑캐라 부르면서 자기들에게 복속하는 존재로 여겼지. 그런데 알고 보면 중국의 역사는 순수한 중국인, 즉 한족만의 역사가 아니란다. 중국이 자랑하는 수나라, 당나라는 중국인이 오랑캐라고 부르는 다른 민족의 후손이 세운 나라야. 수, 당뿐 아니라 원나라, 청나라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니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한족만의 것이 아니라 한족과 다른 민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궈낸 거라고 해야 옳을 것 같구나. 중국 역사를 말할 때는 대개 진과 한, 수와 당을 각각 묶어서 얘기한단다. 아마 진과 수가 강력한 힘으로 통일을 이루었으면서도 금방 멸망했기 때문일 거야. 기초는 진과 수가 닦았지만 그 기초 위에서 번영의 꽃을 피운 건 한과 당이거든. 당나라는 중국 고대 문화의 완성기라고 일컬어지고 있어. 그런 당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초를 닦은 수나라에 대해 알아야겠지? 수양제의 대운하 건설. 수나라는 589년에 양견이 세운 나라야. 그때 유럽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인이 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어. 아까 말했듯이 양견은 한족이 아니라 선비족의 후손이란다. 선비족은 한때 중국 북부에 북이라는 나라를 세울 만큼 강한 민족이었어. 양견이 죽고 둘째 아들 광이 즉위하여 양제가 되었어. 양제의 통치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운하 건설이야. 운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큰 강을 연결하고 강바닥을 깊이 파내어 배가 드나들게 만든 것이란다. 중국 대륙을 남북으로 관통한 것이었지. 꼬박 6년이 걸린 대공사였어. 운하의 폭은 60m, 총 길이는 2000km에 이르렀어. 운하 덕분에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났어. 남쪽의 물자가 빠르고 안전하게 북쪽으로 운반되어 남과 북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졌어. 또 바다에서 육지 깊숙한 곳까지 배가 드나들게 되었지. 운하의 물은 농사에 필요한 관계 용수로도 쓰였단다. 그런데 운하 덕분에 생긴 이 모든 이익을 실제로 누린 것은 수나라가 아니라 당나라였어. 수나라가 얼마 안 가 멸망했기 때문이지. 진시황제 때 쌓은 만리장성이 진나라가 금방 멸망하는 바람에 다음에 한나라가 유익하게 쓴 것과 마찬가지란다. 수양제의 통치 가운데 또 하나 두드러지는 것은 고구려 원정이야. 양제는 운하 건설을 마친 뒤 전쟁을 일으켰어. 612년의 일이지. 113만 명의 군사와 그 2배쯤 되는 군량 수송대를 황제가 친히 선두에서 이끄는 대원정이었어. 전체 군사가 출발하는 데만 꼬박 40일이 걸렸대. 그러나 고구려와 벌인 전쟁은 수나라의 멸망을 재촉했어. 오랜 대공사와 전쟁을 달가워할 백성이 어디 있겠니? 게다가 수나라 군대는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에게 대패하고 말았단다. 살수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수나라 군대 30만 5천 명 중에 약 2,700명만 겨우 목숨을 건져 돌아갔어. 이 싸움을 살수대첩이라고 해. 하지만 양제는 고구려를 단념하지 않았지. 2번 더 원정을 시도했지. 그러나 나라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2번 다 도중에 그만두었단다. 반란의 원인은 힘든 공사와 연이은 전쟁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움에 빠진 거야. 반란군에 쫓긴 양제는 강도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체념에 젖어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자신의 친위대 손에 죽임을 당했단다. 강력한 국가로 군림하던 수나라는 37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어. 당 태종과 안시성 싸움. 수나라가 멸망한 뒤 새나라 당을 세운 사람은 이연이야. 이연 역시 선비족의 후손이란다. 이연의 어머니와 수나라를 세운 양견의 부인은 한 자매였어. 마치 엄마랑 둘째 이모 수연이 이모처럼. 당은 2대 황제 태종 이세민 때 크게 발전했어. 정치가 안정되고 백성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문화가 꽃피었지. 상공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하고 외국의 문물이 쏟아져 들어왔어. 당나라 수도 장안은 문화의 중심지요, 교역의 중심지였어. 신라, 일본, 인도, 아라비아, 서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중앙아시아겠지? 이곳에서 모여든 상인, 사절달, 유학생들로 넘치는 인구 100만의 국제 도시가 된 거야. 이때 장안에서는 생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역인들을 오늘날 서울에서 서양인들 보는 것 못지않게 많이 볼 수 있었으며, 귀족들의 집안에서는 서역풍의 요리가 크게 유행했대. 이 무렵 장안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도시는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정도야. 당 태종은 나라 밖으로도 세력을 뻗쳐서 영토를 크게 넓혔어. 서쪽으로는 알랄해, 북쪽으로는 바이칼호 부근, 남쪽으로는 베트남에까지 이르렀대.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긴 태종이지만 고구려 원정에서는 역시 실패했어. 당 태종과 고구려 안시성의 싸움은 유명해. 성주 양만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안시성 사람들은 1년 가까이 계속된 당 태종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냈어. 단념하고 철수한 당 태종은 3년 뒤 세상을 떠났지. 그 얼마 지나지 않아 당은 수건 사업이던 고구려 원정에 성공하게 돼. 3대 황제 고종 때 신라와 손잡고 백제의 수도 사비성과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함락시켰어. 당의 영토는 이때가 가장 넓었단다. 당의 국력과 문화가 절정에 이른 것은 8세기 초 현종 때야. 태종 시절의 번영을 뛰어넘을 정도로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큰 발달을 이루었지. 그런데 현종은 말년에 양귀비를 총애한 나머지 정사를 게을리했고 사회는 아주 어지러워졌어.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반란이라고 일컬어지는 안록산의 반란이 일어난 것도 이때야. 안록산의 반란은 9년 동안 계속됐는데 한때 현종이 수도 장안을 버리고 도망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큰 세력을 떨쳤어. 이 무렵 백성들의 고통을 시로 노래한 사람이 바로 이태백과 두보야. 두 사람은 중국 2대 시성이라 일컬어지고 있어. 결국 현종은 안록산의 반란이 진압된 뒤에 이들에게 황제 자리를 내주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돼. 그 뒤 반란을 진압하느라 재정난에 부딪힌 당 황실은 세금을 늘려서 수입을 늘렸어. 처음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차츰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사회가 불안해지는 원인이 되었지. 결국 9세기 말이 되면서 대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던 당나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어. 당나라의 번영과 멸망은 지배층이 자만심에 빠지고 사치하고 안이하게 생활하는 태도가 사회에 퍼지면 어느 나라든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준단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었니? 우리 해솔이, 대윤이, 그리고 담록이가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더 궁금한 이야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엄마 그리고 이모의 마음이야. 나의 예쁜 세 마리 잘 자라. 우리 내일 또 만나.